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학 공통부분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험을 보느라 모두 고생 많았고,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들 하나씩 잘 체크하시면서 수능에서는 더욱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지수법칙 적용해서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해보자 라는 문제고, 결국 얘가 f'1이라는 것만 잘 캐치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f'x는 2x 빼기 1이 되겠고, 자, f'의 1은 1이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그마의 성질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자,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a의 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1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요 값이 문제에서 8이라고 알려줬으니까 2 곱하기 8 플러스 자, 1을 7번 더하는 거니까 7. 자, 그래서 16 더하기 7이니까 23.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주자. 자, 그러면 결국 3에서만 연속이 되게 만들어주시면 되니까, 자, 좌극한 구하시면 마이너스 9 플러스 a가 되겠고, 자, 우극한과 함수값은 15 빼기 a가 되겠죠. 자, 이항하시면 2a는 24가 돼서 a는 12.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0부터 2까지 정적분 해보자 라는 문제고, 자, 그러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0부터 2까지. 자, 그러면은 16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되니까 14.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자, 두 양수 a, b에 대해서 함수 fx의 최대값이 8이고 주기가 파이다. a 더하기 b의 값은, 자, 그러면 최대값을 구해줄 건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1이 최대값이 되고 얘가 8이다. 그래서 a는 7. 자, 그 다음 주기가 파이라고 했고 b도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b분의 2파이가 파이. 자, 그래서 b는 2. 그래서 b 더하기 a 하시면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보겠습니다. 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줬고, f3은 2, f'3은 1일 때 g'3의 값을 구하자 라는 문제입니다. 자, g'x는 10x 더하기, 자, 곱에 미분하셔서 fx 더하기 x f'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g'의 3이라는 값은 30 더하기 f의 3은 2 더하기 3 곱하기 f'3은 1. 자, 그러면 35.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0보다 크고 이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일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진 요 식을 각변환하시면은 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 세타가 0보다 크구나. 근데 얘가 0보다 큰데 코사인의 2배 한 것도 0보다 크니까 결국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답은 4번과 5번 중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일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자, 4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 자, 따라서 코사인 제곱 세타가 5분의 1.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5분의 루트 5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수능 특강 74쪽에 유제 7번을 연계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EBS에서 나온다면 다시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연계가 되었을까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건 그냥 저의 예측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이 되어 있고 36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적분 구간이 둘이 똑같기 때문에 이항해 주신다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자, xfx 더하기 fx에서 빼기 fx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겠고, dx를 했던 게 얘가 36이다. 그래서 fx는 사라질 거고, 자, x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dx다 라고 되고, 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할 거니까 x 세제곱은 날려주시면 되고, 자, 얘만 2배 해서 3분의 1 ax 세제곱 0부터 3까지 적분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3 대입하시면은 2 곱하기 9a가 되고 얘가 36이다. 자, 따라서 a의 값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수능 특강 31쪽에 3번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자,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x 더하기 3과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같아지는 것을 찾아주시면 2x가 0이 되니까 x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따라서 a라는 점은 y축 위에서 만나게 되니까 0, 로그 a의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a의 x 더하기 3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 로그 a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B라는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봤을 때 B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C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얘는 2, 0이 된다라는 건데, 굳이 얘까지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은, 자, X축, Y축, 자, 0, 로그 A의 3이라는 점이 여기 존재하고, 자, 얘가 A.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 0이라는 점 B가 존재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요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요 보라색 길이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가 2대 1대 루트 3대 2가 되면 되는 거죠. 여기의 길이가 2 루트 3이면 됩니다. 자, 따라서 로그 a의 3이라는 것이 2루트 3이다. 자, 따라서 a의 2루트 3제곱이 3이다 라는 거니까 a는 3의 2루트 3분의 1제곱이 되겠고, 유리화 하시면은 3의 6분의 루트 3제곱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특강 63쪽에 7번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점 P의 위치 X를 줬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자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T가 1일 때 P의 위치를 구해보자라는 문제고, 그러면 T에다가 1을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의 1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니까 결국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 1일 때의 위치가 1이 아니라 0이 된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자, t가 1일 때 점 P의 속도는 0이다. 자, 한번 미분하시면 dx dt가 3t 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1이 되겠고, 자,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하시면은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니은은 맞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 보시면 출발한 후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 점 P의 가속도는 4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우리는 결국 운동 방향이 바뀐다 라는 것은 속도가 0이 되고 부호 변화가 관찰되면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0이 되는 값을 지금 하나 1을 찾아놨으니까 인수분해 해보시면 t 빼기 1에 3t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고, 자, 0이 되는 t의 값은
t는 양수만 문제에서 찾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1일 때가 되고 부호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나는 1일 때의 가속도를 구해보자 라는 거고, 자, 그럼 가속도라는 것은 얘를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되니까 6t-2가 되고, 자, 1 대입하시면은 가속도는 4다. 그래서 디귿도 맞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 연계는 아닌 것 같고,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22번 문제를 참고해서 만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금한 친구들은 작년 9월 2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평상시 풀던 것보다 조건이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A4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됐고, 자, A1이 A3과 같고,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내가 an 빼기 3이 될 수도 있고 2an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언제 어떻게 될지는 그냥 그때그때 알아서 하면 된다 라는 거고, 그 상황에서 가조건 만족시키면서 A4가 최대가 되는 값을 찾아보자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A1부터 시작을 해보면, 자, A2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A1에서 3을 빼든지 아니면은 2배를 해서 A1을 하든지,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A3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A1에서 여기서 A2에서 3을 빼서 6을 만들든지 아니면 얘한테 2배를 해서 2A1 빼기 6이 되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조건 한번 체크해 보면, 자, 얘가 A1과 같다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성립할 수 없고, 자, 얘가 A1과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항했을 때 A1이라는 값이 6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3이 6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차례 A4를 한번 계산해 본다면 3을 빼서 3이 되든지 아니면 2배에서 12가 되든지. 자, 그럼 우리는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일단 3은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 일단 12가 후보가 될 수 있겠죠. 보기에도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요 2A1에서 3을 빼든지 아니면 2배를 해주든지, 얘도 마찬가지로 풀어본다면, 자, 얘가 되는 경우는 A1이 0이면 되는 거죠. 얘는. 자, 그러면 A1이 0이라고 했으니까 A3도 0인 거고, 그러면 얘는 3을 빼서 마이너스 3이 되든지 2배에서 0이 되든지, 그러면 둘 다 12보단 작으니까 최대값은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얘가 A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A1은 3이 됨을 알 수 있고, 자, A1이 3이니까 자, 얘 같은 경우에 3 빼서 0이 되든지 아니면은 2배에서 6이 되든지, 그러면은 12, 0, 6, 마이너스 3,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12,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 93쪽에 3번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보면은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3월달, 5월달 모의고사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계속 풀어왔었고, 여기에서의 관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0부터 시작이니까 0부터 K까지를 한 번에 적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찾아주는 게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에 초점을 좀 맞춰 본다면, 자, 여기 교점의 좌표를 알파, 자, 여기 교점의 좌표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A의 넓이라는 것은, 자, 직선의 식을 gx라고 해본다면은 0부터 알파까지 fx에서 gx를 빼준 게 A의 넓이가 된다 라고 구해줄 수 있고, 자, 그 다음 B의 넓이라는 것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gx에서 fx를 빼주자 라고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C는 베타부터 K까지 fx에서 gx를 빼주자 라고 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이 A와 C를 더한 것이 B의 넓이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B의 넓이를 이항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0부터 알파까지 밑에다 쓸게요.
자, 0부터 알파까지 fx 빼기 gx 더하기로 바꿔주면서 원래는 빼기.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gx 마이너스 fx.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b의 넓이 더하기 베타부터 k까지 fx 빼기 gx다 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빼기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안쪽의 부호를 g 앞을 마이너스 fx 앞을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엔 모든 세 개의 적분식이 fx 빼기 gx가 되는 형태가 만들어졌고, 이제 안에 적분하는 함수가 똑같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해보면은 결국 0부터 k까지 fx 마이너스 gx를 정적분한 결과가 0이 된다 라는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fx라는 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3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2. 자, 0부터 k까지 3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2에서 빼기. 자, 직선의 식은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0부터 k까지 3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2x 더하기 3분의 8. 자, 얘를 적분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1x 제곱 3분의 8x 0부터 k까지. 자, k를 대입하시면 k 세제곱 3분의 11k 제곱 플러스 3분의 8k가 되고, 자, 얘가 0이 되는 k 값을 찾는 건데, 자, 문제 조건에서 k가 2보다 크다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양변 k로 나눠주시고 3까지 곱해주면 3k 제곱 마이너스 11k 플러스 8은 0이다. 3, 1, 8 마이너스 하시면은 k가 1이 되거나 k가 3분의 8인데 아까 k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3분의 8.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수능 특강 61쪽에 4번 문제를 연기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AB의 길이가 2루트 7인 삼각형 ABC에서 BC의 중점을 P라고 한다. 자, 그 다음 BC를 5대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길이를 6K 정도로 본다면 BP의 길이는 3K라고 쓸 수 있고 PQ의 길이는 2K, 그 다음 QC의 길이는 K 이렇게 쓰면은 BQ 대 QC도 5대1이 잘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알려준 것들을 또 보면은 AQ라는 것의 길이가 3루트 2, 자, 그 다음 AB의 길이가 2루트 7인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알려주고 있냐면 QAP에 대한 각에 대한 정보. 자, 요 각에 대한 정보. 자, 그 다음 APQ라는 각에 대한 정보. 자, 요 두 개 각에 대한 정보를 나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마침 대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사인 법칙 사용하시면 우리가 결국 QAP에 대한 것은 2K가 될 거고 얘는 3루트 2가 된다 라고 보실 수 있고 얘가 루트 2 대 3이다. 자, 따라서 6은 6K가 되니까 K는 1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다 3, 2, 1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궁금한데 지금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사인 법칙을 뭔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각에 대한 정보를 뭐 얘를 알든 아니면 얘를 알든 뭔가 각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요 AC의 길이를 알고 있어야 무언가 각을 또 구해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C 길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볼 거냐면 그러면 AC의 길이라는 것은 또 각 B의 대변이 되는데 얘를 가지고 한 번에
길이를 구할 수가 없죠. 각도 모르고 길이도 모르니까. 그래서 두 단계에 걸쳐서 AQB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자, 삼각형 ABQ에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AQ의 길이는 3루트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18이라는 것은 2루트 7의 제곱 28. 자, 그다음 5의 제곱 25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5의 코사인, 저기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세타. 자, 그럼 코사인 세타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자, 분자는 이항하면은 35가 되고 분모는 4 곱하기 5 곱하기 루트 7이 됩니다. 자, 약분하시면 7이 되고 결국 4분의 루트 7이 코사인 세타의 값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값 알았으니까 이제 AC의 길이를 또 한번 구해 본다면, 자, AC의 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 볼 수 있냐면은 지금 삼각형 ABC에서 보시면 되니까 28 더하기 36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세타 4분의 루트 7. 자, 그래서 4 약분되고 7 곱해주시면 42니까 22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C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X의 제곱이 22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럼 외접원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분의 X가 반지름 길이의 2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R이라는 것은 2 사인 세타분의 X가 되고, 자, 우리 원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파이 R 제곱은, 자, 파이에 곱하기 4 사인 제곱 세타분의 X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파이 곱하기, 자, 사인 제곱 세타. 자, 지금 코사인 세타가 4분의 7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는 4분의 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분의 9. 요 제곱하면 16분의 7이니까. 그래서 4 곱하기 16분의 9분의 22 약분하시면 4가 되고, 따라서 9분의 88파이다. 자,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 K와 F'0이 6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자,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K 더하기 F 2분의 1의 값을 구하자, 이런 문제고, 자, 가조건 보시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우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는 건데, 이 식의 형태를 보시면 결국 우미분계수의 값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값이 0 이하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나조건에서는 이제 우리가 늘상 풀던 대로 그래프하고 어떤 직선하고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이걸 찾아보자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gx라는 식을 한번 뜯어보면은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fx라는 게 3차 함수니까 미분 너무너무 잘 되고 우미분계수 항상 존재할 겁니다. 자, 마이너스 fx 마찬가지로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황에서는 항상 잘 존재할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어디냐면은 결국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순간에서 우미분계수가 존재할 수 있게 내가 식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 외에 x가 1보다 클 때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우미분계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감소하는 그래프 모양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은 우리가 최고차항계수 양수인 이런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했을 때, 내가 마이너스 1을 어디서 끊든지 간에 이렇게 끊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증가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감소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을 내가 어디다 끊더라도 증가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안 된다라는 거 판단하시면 되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1을 내가 여기다 끊고, 자, 1을 여기에다 끊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감소하고 잘 좋아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fx니까 얘를 뒤집어야 되겠죠? 뒤집어서 이런 모양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런 모양이 생겼을 때 증가하는 부분 생기니까 안 된다.
자,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1과 1이 어디로 만들어져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이런 모양에서 마이너스 1과 1이 딱 극소값, 극대값이어야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잘 감소하고 있어.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 잘 감소하고 있어. 자,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엔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집어 올린다면은 이렇게 될 거니까 감소하게 만들 수 있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식들을 하나씩 찾아 나갈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요 보라색처럼 그래프가 그려질지 아니면은 얘가 애초에 위쪽에 있어서 이 보라색이 밑으로 떨어질지 연두색처럼 그려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나조건 y는 t라는 직선을 계속 그려가면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게 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이 13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연두색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2개 만나요. 2개. 자, 근데 여기도 2개 만나죠. 2개 만나죠. 근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2개 만날 때 최대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연두색처럼 했을 때는. 자, 그래서 연두색은 아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보라색처럼 했을 때는 2개 만나고 여기서도 2개 만나네. 그럼 여기 지나갈 때가 최대가 되겠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13이 되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는 알았고,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라는 것에서부터 또 하나씩을 찾아낼 건데, 자,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은 이 보라색에서는 우미분계수가 다 잘 존재하고 0보다 작은 값들로서 잘 존재하고 여기에서만 딱 0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얘는 우미분계수 잘 존재합니다. 여긴 어차피 필요 없, 여기서 찾았으니까. 자, 근데 이쪽에서 우미분계수를 찾으려고 보면은 1에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함수값이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보라색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되고 빨간색이 위로 올라가든 보라색이 더 밑으로 내려오든 해서 둘이 연속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사실은, 자, 원래 빨간색이 이렇게 있다고 해봤을 때, 자, 지금 빨간색이 그냥 원래 fx, 그러면 얘를 k만큼 올리든 내리든 해야 되는 거죠. k만큼 평행 이동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와서. 자, 여기까지가 결국 나는 이 분홍 색깔 형태의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식을 써 내려간다면, 첫 번째, 자,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니까 식을 우리가 표현할 때 2대 1. 자, 그래서 여기가 2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fx 식은 최고차항의 개수 일단 미지수를 두고 x 플러스 1의 제곱 x 빼기 2 플러스 c. 자, 여기가 c라는 값을 갖는다. 자,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면 f'0이 6이라는 걸 활용해서 우리는 f'x가 지금 마이너스 1과 1에서 그 값을 가지는 형태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고, 마이너스 6을 곱해줘야 f'0이 6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결국 얘를 적분했을 때는 마이너스 2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되겠구나. 자, 그 다음 아까 알아냈던 게 f-1이 결국 마이너스 13이라는 거니까, 자, f-1 계산하시면 0 되고 c가 남는데 얘가 마이너스 13이다 라는 거 하나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이제 k 값을 더 찾아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원래는 f1의 값이 얼마였을 거냐면, 자, f1의 값이 얼마냐면은 여기다 1 대입해 보시면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8 마이너스 13 해서 마이너스 5 였습니다. 원래 fx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였는데 뒤집었더니 5가 된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f1은 그러면은 요 간격이 k만큼 차이 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k만큼 더해줬더니 5가 됐다. 그래서 k는 10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f2분의 1의 값 한번 계산해 주시면, 자, f2분의 1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 c가 마이너스 13. 그러면은 플러스 바뀌면서 약분 4분의 27 빼기 13인데 여기다가 10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더하기 4분의 27, 4분의 27 빼기 12니까 15.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자라는 문제고,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시면 되고, 자, 로그 5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자, 이거 로그 5의 3이다.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3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1보다 커야 되니까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번 보겠습니다. 다항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주어져 있고, 자, f형이 3일 때 f1의 값은, 자, fx라는 것은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플러스 3, 따라서 f1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자,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제곱 더하기 2k를 구하자라는 문제고,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 구하는 공식 6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13 더하기 2분의 6 곱하기 7에다가 2배 약분. 자, 그러면 91 더하기 40이니까 133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보겠습니다. 상수 a에 대해서 함수 fx의 극대값이 20일 때 극소값을 구하자.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 그려줄 수 있을 거고,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 거 알 수 있으니까 극대값 20이다. 자, 그러면 2일 때 극소값 가지게 될 거고, 따라서 a가 20인 거죠. 지금 이 상황이면 f0이 20이니까. 자, 2일 때 대입해 주시면 f2는 24 마이너스 36 더하기 20. 자, 그러면은 8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0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그랬을 때, 자, f 합성 f가 fx가 나오도록 하는 0 이상인 모든 실근을 작은 수부터 크기대로 나열했을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고, a20 더하기 a21 더하기 a22의 값을 구하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과정 자체를 안 써줬으면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가 됐겠지만, 여기에 써여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쭉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22학년도 6월 22번 문제를 찾아보시면 이 형태랑 유사한 형태로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쭉 보시면 fx는 x의 모든 실근이 0과 3이니까 결국에는 fx를 집어 넣었을 때 fx 곱하기 fx 빼기 3이 0이 되는 실근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나는 fx가 0이 되는 거나 fx가 3이 되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 지금 f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예요. 자, 얘가 0이 되는 걸 찾으시면 x가 0 또는 4라는 거 알 수 있고, 지금 4가 빠져 있으니까 4는 제외하시고 0 하나 포함시키면 되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가 3이 되는 걸 생각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되고, 자, 얘가 0이다. 자, 따라서 x가 1 또는 3. 자, 그래서 가에 1이 들어간다. 그래서 p가 1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a1은 0이고 a2는 1이고 a3은 3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f의 x 더하기 4가 fx이므로 결국 주기가 4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4마다 계속 같은 값이 반복될 거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Q의 값은 4가 된다. 자, 그러면 A 3n 빼기 2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 이 같은 경우에 나머지가 1인 경우니까 첫째 항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항이 0이 되고 곱하기 공차가 4의 n-1제곱. 자, 그러면 내가 A 3n 빼기 2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은 나머지가 1인 건 얘죠. 22. 저희가 A 22가 되기 위해서는 n에다가 8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얘네 8 대입하시면은 28이 나온다. 자, A의 3n 빼기 1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4의 n-1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자, 얘는 나머지가 2가 되는 거니까 20이 되게 하려면은 n에다가 7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20은 n에다 7 대입하면 25가 되고, A 3n이라는 것은 나머지가 0인 경우, 그래서 얘는 3 더하기 4의 n-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n에 7을 대입하시면 A 21이 나오죠. 자, A 21은 그러면은 6, 4, 24 더하기 3, 그래서 27. 얘네 둘이 더하면 52가 되고, 둘이 더하면 80. 따라서 80 더하기 4 해서 4 더하기 1 해서 8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1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고, 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두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요 1과 2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분모가 0 되는 값이고 절대값도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식을 한 번만 써본다면, 자, 리미트, 자, x가 1로 가는 우극한을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자, fx 분의, 자,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1, 2, fx가 우극한 구하자라고 하면 음수니까 여기가 gx 곱하기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그래서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g1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x가 1의 좌극한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는 fx분의 gx 곱하기, 자, 1의 좌극한이면 이렇게 오니까 양수 fx가 돼요. 그래서 약분해 주시면 결국 g1이 된다 라는 거고, 둘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g1의 값이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g2의 값도 0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gx라고 하는 함수식은 우리가 x 빼기 1에 x 빼기 2, 그 다음 px 정도 써줄 수 있고, 즉 얘가 fx니까 fx의 px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두 번째 식에다가,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gx가 fx px 분의, 자, 분자는 절대값 fx의 1-px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px는 뭔지 모르겠지만 1과 2에서 fx가 이제 문제가 될 거다라는 거죠. 여전히 fx가 여기서 문제니까 얘가 또 여전히 문제가 될 거고, 따라서 1-p1과 1-p2의 값이 모두 0이다 라는 조건을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p1도 p2도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px식은 gx가 4차 함수였기 때문에 x 빼기 1에 x 빼기 2에 플러스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g의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g의 마이너스 1은 f-1, p-1. 자, f-1은 계산하시면 결국 여기에 fx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6이 나오고, 자, p-1은 6 더하기 1이니까 7. 그래서 둘이 곱하면 42가 나오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가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해서, 자,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삼각형 AOB의 넓이가 16일 때, 자,
자, k 더하기 로그 2의 k의 값을 구하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닐 확률이 높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엔 수능 특강 33쪽에 1번 문제를 가지고 연계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문제 하나씩 풀어볼 건데, 자,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자, 2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k가 k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k 빼기 2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 자, 이항을 해서 k는 k끼리 좀 묶어주시면, 자, 2의 x제곱 플러스 2는 k로 묶어줬을 때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1이다 라고 식을 써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를 통분해보면 k 곱하기 2 곱하기 2의 x제곱분의 2 더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되고, 얘가 약분되면서 결국 k라는 것은 2 곱하기 2의 x제곱이구나 라고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a의 좌표를 a, 2의 a제곱 플러스 2분의 k라고 둔다면, k라는 것은 결국 2 곱하기 2의 a제곱인 거니까, 자,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2분의 k는 2의 a제곱이 되니까 결국 a의 좌표는 a, 2의 a 플러스 1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다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 빼기 a 플러스 2의 a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b라는 점은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자, b는 우리가 b, 2의 b 마이너스 2제곱 빼기 3이다 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b라는 점은 b, 2의 자,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하시면은 b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a 플러스 1제곱이라고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둘이 같다고 놓아주시면 2의 b 마이너스 2제곱 빼기 3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a 플러스 1제곱이다 라고 되고, 자, 만약에 지수끼리 그 다음 얘네 둘이 똑같다 라고 한다면 b 빼기 a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b 빼기 2가 a 더하기 1이 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b 빼기 a가 3이라는 것이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따라서 그래프 한 번만 그려본다면, 자, a라는 점이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a, 얼마, 자, b라는 점이 여기 얼마 존재하는데 b, 얼마. 자, 근데 b 빼기 a가 3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 자, 따라서 a, b의 길이가 3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이제 요 직선까지 거리, 자, 요 직선 가지고 와서, 자, x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a 플러스 1제곱은 0이다 라고 하는 직선에다가 원점에서부터 거리 구해주시면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a,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1제곱의 절대값은 여기에 이제 높이가 되고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얘가 16이다 라는 거죠. 루트 2 약분되고, 자, 요거는 2의 a 플러스 1제곱 플러스 a 정도로 써줄 수 있겠고 3분의 32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구해놓은 게 k라는 게 2의 a 플러스 1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a 더하기 k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지금 문제에서 로그 2의 k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로그 2의 k라는 것은 a 더하기 1이 되니까 결국 나는 지금 k 더하기 로그 2의 k라는 것은 k 더하기 a 더하기 1이 되고, 자, 즉 여기가 a 더하기 k가 3분의 32, 그래서 3분의 35, 따라서 둘이 더해주시면 38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통문항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어서 선택 과목 문제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